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상위 10% 정도, 그러니까 현재 일반고 내신으로 치면 1, 2등급 정도 해당이 되고요. 2028 교육과정 개편안으로 보면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일반고 기준으로 학교 내신이 한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들. 자, 이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수능이 아닌 내신에서 1, 2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관리를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는 자유롭게 뛰어놀고 마음껏 즐기다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3, 4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간혹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거의 두 가지 부류죠. 한 가지는 아이들이 비록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독서라든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식도 어려운 것도 있고, 자, 이런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속도도 어느 정도 빠르고 그래서 극복하는 부류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매우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지만 마치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의 저자같이 초등학교 때까지 놀았지만 중학교 때부터 거의 미친 듯이 공부만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명절 때도 공부하고 주말에도 공부하고 오늘 학교 시험이 끝나면 시험 끝나는 날도 스터디 카페를 가서 공부하고 밥 먹을 때도 공부하고 화장실에 있어도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자, 이런 학생들도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그 갭을 따라잡아서 고등학교 때 1, 2등급까지 올라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공부를 했던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지쳐가지고 탈락하고 그 탈락한 아이들은 또 3, 4등급 그룹으로 가겠죠. 그리고 일부는 꾸준히 공부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동기부여를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거의 1, 2등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학원가가 형성이 된 지역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경우가 많냐면 첫 번째는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이 부모님의 관리를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학습량이 어느 정도 많이 쌓이게 됩니다. 학습량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공부를 해나갈 때 중학교부터 속도 차이가 엄청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공부를 많이 시작한 학생들과 비교하면 그 아이들이 1시간에 할 수 있는 분량보다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달렸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3, 4배에 해당하는 학습량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시간을 공부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어려운 심화까지 공부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거의 3, 4배의 학습량을 만들어가니까 이 3, 4배의 학습량을 중학교부터 시작한 아이들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는 것, 그러니까 공부머리가 생겨나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공부 자체를 많이 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머리를 쓰는 그런 공부라는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머리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걸 뇌과학에서는 뉴런과 시냅스가 강력하게 연결이 돼서 속도가 빨라지는 상태를 말하죠. 신경가소성이라 그래서 뇌가 얼만큼 뇌를 쓰느냐에 따라서 점점 발달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달린 아이들이 대부분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아이들보다는 공부머리가 더욱더 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따라잡기가 많이 힘든 거죠. 자, 그러면 부모님들 보시기에 중학교부터 그래도 얘가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도 성실하게 공부하는데 왜 우리 애는 3, 4등급밖에 안 되냐? 그러면 아까 같은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3, 4등급인 겁니다. 보통 3, 4등급인 아이들을 보면 공부 자체는 열심히 하지만 아까 제가 말한 미치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는 행위는 하지 않잖아요. 그냥 적당히 열심히 하고 시험 끝나면 쉬고 명절 때도 좀 쉬고 주말에도 쉬고 밥 먹으면서 공부 안 하잖아요. 학교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취미 활동도 어느 정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죽도록 공부만 하진 않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자, 이거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기숙학원에서 재수하는 아이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정도가 보통 전교권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학생들을 보면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그 정도로 많은 양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이 계속 줄어들지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고3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냥 성실하게 어느 정도 열심히 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면 보통 3, 4등급을 받게 되고, 이 3, 4등급을 받게 되면 나중에 수시 원서를 쓰려고 그러면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1, 2등급은 받아야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부랴부랴 고3 때 뭘 하냐 하면 수리 논술도 준비를 하고, 어차피 학생부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그 수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시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깊이 있게 공부한 아이들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3, 4등급을 받은 그룹들이 제가 두 가지 그룹이 있다라고 했죠. 하나의 그룹은 중학교 때부터 그냥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해나간 성실한 그룹, 또 하나의 그룹은 초등학교 때는 엄마의 관리하에 엄청나게 달렸다가 지쳐서 중학교부터 사춘기도 되고 그래서 공부를 안 했던 그룹, 이 두 가지 그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 그룹 중에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달렸던 아이들은 어쨌든 초등학교 때 수학 같은 경우는 깊이 있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리 논술을 시키면 어느 정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초등학교 때는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방치시켰다가 중학교 때 알아서 하겠지 해서 중학교 때 이제 아이들이 공부 좀 성실하게 해나갔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3까지 가서 3, 4등급 되면 수리 논술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시를 했는데 정시는 1년 동안 수능 준비만 열심히 한 재수생들한테 밀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서도 보통 탈락을 하고 다시 그 아이들이 재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수를 해서 또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다음 수능에서 어느 정도 인서울 중위권 정도 대학은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자녀가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공부를 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제 대학 동기 중에 보면 교수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자녀들을 거의 이제 방치시켰다고 합니다. 자기가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해보니까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자기는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가 너무 힘들게 한 공부를 자녀까지 시키는 것이 싫어서 그냥 아이들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게끔 하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그냥 놀아주기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두 자녀가 모두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취업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학을 안 가고요. 자, 이렇게 우리 자녀는 굳이 공부를 이렇게 빡세게 시키거나 이렇게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아이들 뛰어놀고 하고 싶은 거 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대학까지도 보내고 싶고 아이들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싶다 그러면 저는 보통 교육 유튜버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나중에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하는 말씀은 아주 극소수의 예들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못하는 아이들을 많이 안 가르쳐보고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고요. 실제 재수 종합반에서 4등급에서 9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 수백 명을 가르쳐보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1년 만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2년 만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적되는 학습량이 필요합니다. 이 학습량들이 어느 정도 차고 차야 점수가 오르는 거지 1년 만에 되고 그거 안 해도 갑자기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일부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일부의 예들만 가지고 보통 얘기하는 거니까 믿을 거는 정직한 학습량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충분한 학습량을 해가고 있냐?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나중에 해서 얘가 되겠지라는 그런 착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입시를 치른 학부모님들은 많이 인정을 할 거예요. 나름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왜 3, 4등급밖에 안 돼서 결국에는 재수까지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느냐, 이런 부모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쨌든 공부를 좀 시키고 대학까지 꼭 보내고 싶다면 정신줄을 강력하게 붙들어 매고 아이 방치하지 말고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습관 만들게 하고, 그리고 독서도 많이 하게 하고 수학도 어려운 것까지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영어도 이제 관리해서 공부시키잖아요. 이런 것들도 시키고, 쉽게 도파민이 나오는 행위들은 가급적 좀 멀리하게끔 하고
오랫동안 노력해야 도파민이 발생하는 행위들이 아이들이 길들여지게 독서, 공부,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주고요. 휴대폰, 게임 이런 것들로부터는 좀 멀어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쉬운 자극에 의해서 도파민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단 10분 혹은 1시간도 아이들이 잘 집중을 못합니다. 오랫동안 버티고 앉아서 공부해서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뭐가 나오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모르면 바로 해설 보거나 모르면 바로 가르쳐 주거나 이런 것들도 즉각적으로 아이들이 도파민을 받게 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도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